영희야, 내가 이탈리아에서 네 남편을 봤어. 처음엔 닮은 사람인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네 남편이더라.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배신. 엄마 정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 그 순간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3세이고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저는 22살에 결혼해서 삶의 반 이상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병원 영양사로 일하며 가정과 일을 병행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 생활이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은 승진 욕심이 많아서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학교 행사도 저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거의 다 제가 처리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돈은 잘 벌어오니까 저도 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딸도 기특하게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자리를 잘 잡았고요. 두 아이 모두 정말 착하고 이해심도 많아서 항상 바쁜 엄마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일하느라 아이들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 같고 남편한테도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3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출장이 많아졌어요. 원래도 출장을 가끔 다니긴 했는데 그때부터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게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팀 부하 직원들과 함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부장직책이었는데 팀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었어요. 남편보다 12살 어린 40대 젊은 여자였죠. 남편이 그 여자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우리 팀에 새로운 김 과장이 일을 참 잘한다. 김 과장의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남편이 후배들 챙기는 스타일이니까 새로운 직원을 잘 도와주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그 여자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심지어는 김 과장이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더라. 김 과장이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이런 사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평생을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바람을 피겠어? 라면서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런데 5월 어느 날 제 친구 미화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여행 얘기를 해주려는구나 싶어서 만났는데 미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영희야, 내가 이탈리아에서 네 남편을 봤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은 분명 부산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이탈리아에 있었다고요? 미화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그 김 과장이라는 여자와 다정하게 붙어 있는 사진. 처음엔 닮은 사람인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네 남편이더라. 그 여자랑 너무 자연스럽게 다정하게 다니더라고.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나중에 바보같이 당하느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쁘다고 하면서도 남편만큼은 믿고 있었는데 미화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너무 속상하지만 이렇게 울기만 하면 안 돼. 지금부터가 중요해. 너 이러다 재산 다 뺏기고 이혼당할 수도 있어.
힘들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증거부터 모아야 해.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인지 슬픈 와중에도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출장 어땠어요? 부산 날씨는 어땠어요? 이런 평범한 질문들을 했죠. 남편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부산은 날씨가 좀 쌀쌀했어. 호텔이 별로였어. 이런 식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부터 저는 미화의 조언대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갈 때 휴대폰을 놔두면 몰래 확인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체크했어요. 출장 간다고 할 때는 실제로 어디 가는지 확인해 보기도 했고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휴대폰에서 찾은 그 여자와의 메시지들. 정말 읽기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자기야, 사랑해. 빨리 보고 싶어.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카드 내역을 보니까 호텔비, 식당비, 여행 경비들이 모두 남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증거를 모으고 나서 저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성인이 된 아이들이니까 숨기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에 아들, 딸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이들이 심각한 제 표정을 보더니 긴장하더라고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엄마가 한 달 동안 확인해 봤는데 확실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주자 아들과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딸이 먼저 화를 냈어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집안 챙기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아들도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요. 엄마 이혼하세요. 저희는 완전히 엄마 편이에요. 이런 아빠와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아이들 반응이 좀 걱정됐어요. 아무래도 자기 아빠인데 충격이 클 수도 있고 저를 말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보다 더 화내면서 지지해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엄마 저희는 이미 다 컸어요. 각자 직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잖아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엄마가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실 저희도 아빠가 집에 별로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다 하시는 거 보면서 속상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이들과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또 출장 간다고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가방 챙기던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김 과장과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이탈리아 여행도 재미있었죠? 부산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제야 남편이 당황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동료 사이라고 출장이 맞다고 오해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였어요. 휴대폰 메시지 캡처, 카드 사용 내역, 여행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까지. 남편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고 이혼 절차 진행할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 번 실수한 거잖아. 한 번 실수요? 1년 넘게 바람 피운 게 한 번 실수예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면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아들과 딸이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그 김 과장을 직접 만났대요. 저는 부장님 아들입니다. 제 아빠와 무슨 사이인지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 여자도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가지고 간 증거들을 보여주자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함께 가서 한마디 했대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아세요? 25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배신한 아빠도 용서 못하는데 다른 집 가정을 파괴한 당신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요. 회사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고 소문이 금세 퍼졌대요. 부장이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로 번진 거죠. 며칠 후 남편이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회사까지 와서 그럴 수 있어? 아빠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그때 아들이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먼저 가정을 배신했잖아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 직장 생활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딸도 거들었어요. 아빠는 그동안 집에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결국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어요.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나왔어요. 남편은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니까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우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주신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할 때도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차액을 메웠고요. 남편이 번 돈은 대부분 자기 용돈으로 썼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골프 치는 비용, 회식비, 술값,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와 데이트하는 비용까지. 정작 가정에 쓴 돈은 별로 없었어요.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집안 경조사비. 이런 건 거의 다 제가 댔어요. 제 급여가 적지 않았거든요. 영양사도 경력이 쌓이면 꽤 괜찮은 수입이 나와요.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가정 경제에 더 많이 기여했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돈 넣어놓기만 했지 실제로는 자기 개인 용도로 쓴 게 대부분이었어요. 재판부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인정해서 재산 분할은 제게 훨씬 유리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영희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따로 마련해둔 게 있다. 혹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비상금으로 모아둔 건데 이제 너를 위해 쓰렴. 부모님이 주신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신 돈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이제 너를 위해서 쓰렴.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내 자신은 챙기지도 못했잖아. 부모님 품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편 전 남편은 정말 처참했어요. 회사를 나온 후에 취직 활동을 했는데 이미 소문이 나서 쉽지 않았나 봐요. 대기업 부장 출신이니까 어디 가든 높은 연봉을 요구할 텐데 불륜 스캔들까지 있으니까 회사들이 꺼렸을 거예요. 그 여자, 김 과장은 남편과 헤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별로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고는 차버린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말했대요. 오빠가 부장이니까 돈도 많고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집도 부인 것이고 돈도 별로 없잖아요. 저는 안정적인 사람을 원했는데 결국 남편은 혼자가 됐어요. 아내도 잃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회사도 잃고 바람 피웠던 여자에게도 차였으니까.
6개월 후에 겨우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연봉도 예전에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긴 세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배신감, 분노, 허탈감. 온갖 감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마음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집을 새로 꾸미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봤어요. 요가도 배우고 피아노 레슨도 받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오랜만에 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였어요. 외모도 많이 바뀌었어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예쁜 걸로 사 입고 화장품도 좋은 걸로 쓰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혹시 늦게 들어오면 바람 피우는 건 아닌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홀가분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저희 병원 소아과 교수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으시고 5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어요. 영양사로서 소아과 환자들 식단 상담을 할 때 종종 의논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영양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함께 하시겠어요? 업무 얘기도 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처음엔 정말 업무 미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보니까 분위기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업무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더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영양사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가족들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길래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 얘기를 했어요. 이혼한 것도 아이들이 독립한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교수님도 본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것도 아이들이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만나는 것도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가끔씩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거든요. 25년 만에 다른 남자와 식사하는 거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괜찮나 싶기도 하고. 2번째 만났을 때는 미술관에 같이 갔어요. 교수님이 미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전시 구경을 했죠.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 그림이 참 좋네요. 색감이 따뜻해서. 맞아요. 저도 이런 따뜻한 색을 좋아해요. 김 영양사님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새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남편과는 이런 대화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현실적인 얘기들만 했지 취미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별로 나눈 적이 없었어요. 3번째 만났을 때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날씨가 참 좋은 봄날이었는데 벚꽃이 만개해서 정말 예뻤어요. 요즘 혼자 사시면서 어떠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롭기도 하고.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게 마치 20대 처음 연애할 때 같았어요. 김 영양사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괜찮으시다면 계속 만나고 싶은데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설렜어요. 50대 중반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4번째 만났을 때는 교수님이 요리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집에 초대받은 거였는데 정말 깔끔하고 정갈하게 집을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홈메이드 빵까지 정말 맛있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김 영양사님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람이 있네요. 평소에는 혼자 먹으니까 대충 했는데 오늘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정성을 들인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5번째 만났을 때는 등산을 갔어요. 교수님이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북한산에 같이 갔죠. 처음엔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교수님이 제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올라가 주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올라가요. 괜찮아요. 저도 운동 좀 해야죠. 정상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는데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까 기분이 다르네요. 그렇죠? 저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게 작아 보이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이 왠지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면 다 지나갈 일들이구나 싶었거든요. 이렇게 몇 번 만나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분이시다 이런 정도였는데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교수님은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알아채고 쉬자고 하시고 제 취향을 기억해서 다음에 만날 때 반영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 남편은 저를 아내, 애들, 엄마 이런 역할로만 봤는데 교수님은 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영희 씨의 꿈은 뭐였어요? 영희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동안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지난주에는 콘서트를 같이 갔어요. 클래식 공연이었는데 교수님이 표를 구해주셨어요.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내한 공연을 하는데 사실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교수님이 좋아하시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공연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음악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쇼팽의 발라드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요.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종종 같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얼마 전에 딸이 집에 놀러 왔는데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윤기가 나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보여? 네, 이혼하고 나서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혹시 좋은 분 있으세요? 딸이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좋은 분을 만나고 있다고는 말해줬어요. 엄마 나이에도 연애할 수 있는 거겠지? 당연하죠. 엄마도 사람인데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병원 동료들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봐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영양사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뭔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요. 혹시 새로운 인연 있는 거 아니에요? 소아과 교수님이랑 자주 얘기하시던데.
역시 병원은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들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얼마 전에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무슨 서류 정리할 게 남아 있어서 만난 건데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뭔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는 어때요? 나는 그냥 그렇지 뭐. 대화가 어색했어요. 그 긴 세월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제는 정말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애들은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둘 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 내가 애들한테 연락해도 받지도 않더라. 전 남편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애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아빠와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직도 화가 나 있거든요. 하지만 굳이 더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너는 정말 많이 예뻐졌다. 행복해 보이고. 고마워요. 혹시 좋은 사람 있어?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았어요. 좋은 분이 있긴 해요. 전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질투 같은 것도 보이고 후회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 잘 됐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오빠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게 제가 전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배신감과 분노로 시작된 이혼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세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좋은 추억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눈치 보면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저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부모님이 주신 돈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어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거든요. 물론 계속 일은 할 거예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도 같은 병원에 계시니까 교수님과의 관계도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재혼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교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이들도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시기가 되면 아이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행 계획도 있어요. 교수님이 유럽 여행을 제안하셨거든요. 저도 가고 싶었던 곳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함께 가보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까요? 남편의 바람기 불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친구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에만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서야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재산은 어떻게 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중요해요. 무엇보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고 생각보다 부모를 더 잘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50대 중반에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평온하고 행복해요. 3년 전에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려고 해요. 교수님과의 관계도 새로운 취미생활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모든 게 기대돼요. 50대 중반이지만 마음만큼은 20대처럼 설레고 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해요.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용기 내세요. 분명히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